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크게 보면 삼성전자, 엔비디아, 알테오젠 이렇게 요약이 되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시작, 그리고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고, 알테오젠이 크게 빠지면서 코스닥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뭐 이번 주 어떤 변수가 되는지도 설명을 드릴 거고, 특히 시가총액 1위 종목,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시장을 뒷받침해주는,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에 알테오젠이 계속해서 시장의 발목을 잡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잖아요. 이번 주도 역시 두 종목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점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다가 주 후반에 순매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수 기조가 이어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외국인들이 만약에 매수를 해준다면 연말 특유의 배당 관련된 매수 유입, 뭐 금융투자라든가 연기금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대형주 쪽은 조금 유리한 국면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탁금이 정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서 시장의 어떤 주도권은 외국인 기관이 쥐고 있는 상태, 외국인 기관이 주도하는 종목 장세가 현재로서는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주 주요국 증시를 보면 우리나라가 특히 코스피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 어떤 기대감, 그러니까 시장이 안 빠지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좀 붙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근데 미국 내에서도 보면 마이크론, 테슬라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우리 증시에 영향력이 좀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두 종목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테슬라는 우리 증시에 일부 영향을 줬어요. 보통 테슬라 올라갈 때 뭐 이게 자율주행 때문이다,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주에 별로 영향을 못 줬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주들이 좀 딸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저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주는 상대적으로 좀 둔하게 따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잠시 비교를 해드릴 텐데, 어쨌든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완전히 업종이 일치하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골고루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메가세븐 종목군들은 주춤한 반면에 러셀 2000 지수가 강세 보이고 있는, 러셀 2000이라는 건 중소형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비트코인이 강하잖아요. 거의 뭐 10만 달러 다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뭐 이것만 놓고 보면 미국은 뭐 중소형주도 좋고 뭐 코인도 좋고 뭐 돈이 다 미국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비트코인하고 나스닥하고 이제 추세를 그려보면, 물론 이제 그 사이사이 구간마다 이게 좀 다를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코인이 빠지는데 나스닥은 올라가고 이런 구간이 없지는 않은데, 큰 줄거리로 보면 대체로 좀 비슷하게 가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모험을 즐긴다, 그러니까 모험에 베팅해도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할 때 비트코인을 사는데, 그럴 때 또 역시 나스닥이 같이 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비트코인 10만 달러 고점론이 일부에서 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코인이 10만 달러 갔을 때 거기서 계속 푸시를 하면서 코인을 밀어 올릴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이제 코인에서 자금이 나와서 다른 쪽으로 분산이 될 거냐, 그때 당시에 이제 코인과 나스닥이 어떻게 엇박자를 타게 될지 같이 갈지, 이것도 한번 주의 깊게 10만 달러 전후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는 지난주에 알테오젠이 워낙 시장 발목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 종목이 30% 넘게 빠지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아서 코스닥이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상태가 됐고, 반면에 이제 게임주 급등을 하고 2차 전지,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2차 전지주들도 실적 바닥권인 것 같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가 강했죠. 근데 그 외에는 평범했어요. 그래서 게임, 엔터,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알테오전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저쪽으로 좀 분산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그렇게 뭐 특징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기엔 좀 애매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역시 2차 전지, 그 2차 전지 쪽이 시장에서 좀 은근하게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 뭐 코스피 대부분 삼성전자가 뭐 5% 올라가면서 시장을 끌어다 주니까 이제 하락 쪽 베팅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대형주들이 이제 꾸역꾸역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특이한 건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못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딸려서 올라가든가, 아니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빠져버리던가, 그럼 아니면 두 종목의 궁극적인 어떤 디커플링, 이게 현상이 나타나. 그러면 조금 심각한 거예요. 제가 이거 잠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두 종목이 좀 비슷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엇박자가 났다라는 점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종목 상승률 보면 현재 코스닥을 비롯해서
좀 강한 종목군들, 피팅 종목들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성강밴드 같이 관이음새 만들어내는 업체들이 아무래도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업황, 또 LNG 이쪽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주들이 되게 많이 빠졌다가 지금 5일 연속 지난주 내내 양봉이 나왔어요. 은근하게 올라오는 이제 되게 많이 빠진 종목 쪽에도 일부 좀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 장기, 초장기 낙폭주 중에 하나 이제 YG 엔터 이런 엔터주들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통신주도 강해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 은근히 강한 거, 피팅, 2차 전지, 엔터, 뭐 통신주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보다 조금 계속해서 지금 낙폭이 있는 종목군들을 좀 돌아다니면서 찾아내는 그런 것도 좀 보여서 이번 주에 좀 낙폭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계속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뭐 지난주에도 매도를 했는데 좀 줄었죠. 그 전주보다는 7천억 원 정도 팔았는데, 매도를 보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9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두 종목 빼면은 순매수죠. 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매수한 종목 그런데 그렇게 특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너지주, 다음에 뭐 전력주, 방산주, 2차 전지, 뭐 이렇게 등등 매수를 해서 시가총액 최상단 쪽보다는 이제 뭐 그 외 조금 그거보다 시가총액 군단이 좀 비율이 좀 낮은 종목군들 이제 그런 거를 매수했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외국인들이 금요일에 순매수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달러가 강하고 금리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해주면, 지금 연기금이 계속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융투자는 연말에 배당일까지, 배당 기준일까지는 매수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가 나면서 대형주 쪽에 좀 센 종목군들이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컴백이 나오게 된다라면 좀 대형주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주에 이제 외국인들의 태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기관이 좀 승률이 높죠. 기관 딱 봐도 한 70% 이상 되잖아요. 외국인은 반반이고, 근데 이제 매수하는 종목을 보면 기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엔터주,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했고, 그 외에는 그냥 골라 담았어요. 뭐 제약바이오나 반도체 내에서 좀 골라서 담는 그런 특성을 좀 보였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같은 경우는 리가캠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그다음에 그 ABL 바이오 이렇게 이제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지난주 매수를 했는데, 이제 평균 매수가보다는 좀 빠지는, 지난주 이제 제약주들이 워낙 고전을 했으니까 이렇게 좀 구분이 좀 되는 편이고, 그 외에는 뭐 2차 전지 조금 담은 거 있고, 그 외에 이렇게 업종별로 특이하게 매수했다 이렇게 볼 만한 건 없습니다. 근데 되게 하나 특징은 이게 종목이 한 30개 정도 되잖아요. 이 안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반면에 기관 쪽은 좀 반도체를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업종에 약간의 차이는 좀 있었다. 요게 이제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 승률이 기관이 제일 좋은 편이라 기관 투자자들이 따박따박 매수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계속 관심을 가져나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관전 포인트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쪽은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지수 자체를 좀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연기금이 계속 매수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그 연기금 매수하면 어떤 의미냐면 선물 옵션 세력들이 하락 쪽으로 계속 베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박스권이거나 올리거나, 그러니까 이런 시도가 나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가운데 금융투자, 그 다음에 외국인 이런 식으로 좀 확산이 되는지, 그 다음에 금투세에 이어서 지금 상법 개정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어쨌든 주식시장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는 뉴스긴 하거든요. 그래서 상법 개정 뉴스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조심스러운 재료는 알테오젠의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변동성을 키우고 특히 거래 대금이 커지는지, 다음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금리 동결 12월에 안 올릴지도 몰라 그런 얘기 나오면서 달러가 계속 강세 보이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 증시에는 좀 불리한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우리나라 성장률, 그다음에 증시 자체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했는데, 하향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 여파가 아직은 커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확 줄어들거나 좀 매수로 가던가 이런 기조가 나오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군들 중에 일부가 풀리면서 좀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수급 좀 잘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좀 계속 발목을 잡는데,
엄청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토리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원래 일반적으로 항암 주사는 혈관 주사를 통해서 뭐 너댓 시간 정도 받죠. 근데 알테오젠의 기술이 있으면 피하 주사, 그냥 떡 놓는 일반 주사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짧게 걸리고 그리고 편리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기술을 바탕으로 로열티를 엄청나게 벌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좀 특허 문제가 좀 제기가 됐죠. 그래서 특허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이러면은 계산했던 수익률만큼 수익이 안 나오겠는데, 이렇게 되면서 나왔는데, 이후에 뉴스가 전개된 걸 보면 뭐 회사에서는 잘 대응할 거다, 뭐 이렇게 파트너십이 잘 돼 있고 그쪽에서도 그걸 알고서도 산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로열티를 내더라도 알테오젠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머크에서 부담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피해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급에서는 지금 기관이 5일 연속 매도하고 외국인들 금요일에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금요일 이전까지는 계속 매도였거든요. 그래서 수급도 좀 꼬여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이런 스토리나 이 뭐 회사의 대응,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대금 비율이에요. 이게 이제 20날 거래대금이 코스닥 전체 거래에서 알테오젠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21일에 19%, 28일에 18%. 이게 이제 다른 종목 거래대금 하나 터지는 종목하고 합치니까 단 두 종목이 전체 거래대금이 25%씩 됐었어요, 목금. 예, 이래버리면 아무래도 지수에 좀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뭐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거래대금이 좀 뭐 20날 정도 되는 8% 이내, 예, 그 정도로 좀 줄어드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서 알테오젠의 거래대금 추이, 이 부분 좀 잘 봐야겠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코스닥 지난주에 중형주 지수와 소형업종 지수는 플러스가 났어요. 지난 주간으로 보면 대형주 지수만 빠진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이후에 시장 참여자들이 그래도 시장은 잘 안 빠질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서 알테오젠이 떨어져도 이건 쟤네들 탓이지, 다른 쪽은 그렇게 크게 의식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 장세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뭐 수급으로 좀 뒷받침이 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기회로 삼는 투자들이 많이 늘어났다, 다행스럽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아쉬운 건, 지금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주에 5일 연속 양봉이 나왔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주간으로 보면 빠졌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주간으로 제법 올라가면서 50에서 회복을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초장기적으로 볼 때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같이 가는 종목이에요. 예, 그런데 이 두 종목이 엇갈렸다라는 거는 이게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두 종목이 다시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한국 주식은 외면하고 미국 주식만 보는 건가? 같은 업종 내에서도 디커플링 되는 건가? 이래버리면 우리 증시를 상당히 외면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두 종목이 차라리 같이 빠지든가. 근데 같이 빠지는 건 좀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같은 흐름이 좀 나와주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이 가던 종목인데 엇갈린다라는 건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니어서 이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총정리해보면,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한국 전망을 하향을 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 금요일에 매수를 했죠. 요 기조가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특히 FMC 회의 앞두고서 금리와 달러 인덱스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금리가 높고 달러가 올라가는 상황 자체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반전하면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넘어간 시점에서 대부분 우리나라는 그 점이 상투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1,400원 넘어가고 2, 3주 정도 후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흐름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달러가 또 원달러 환율이 피크다, 이런 점이 입증이 돼야겠죠.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제약, 나름대로 좋든 나쁘든 스토리들이 계속 짜져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뭐 테슬라 올라간다, 뭐 반도체는 삼성전자 이슈, 근데 반도체 가격은 빠진다, 엇갈리는 재료가 있고, 제약은 실적은 좋을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 갑자기 알테오젠 이슈가 나오면서 좀 걱정이 되면서 이제 엇갈렸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코스닥이 되게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돌리기 위해서는 주도주와 슈퍼가 나와야 돼요. 이 셋 중에서 두 개 정도가 움직여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알테오젠이 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도 중요하지만 거래대금이 이제 잠식 비율이 10% 안쪽으로 떨어지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지금 3분기 연속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3분기 연속 빠진 건 음봉 양봉을 얘기하는 거야. 빠진 거 기준으로 보면 리먼 사태 이후에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그때 1, 2, 3분기 내리 빠지고 4분기에 반등하고 그때 이후 처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3분기 연속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분기는 내년 1분기가 될 텐데 뭐 올라가려나 이렇게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다음에 이제 분기 차트상 60선에서는 저점을 만들면서 결국에는 올리는 그런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코스닥이 살아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주도주가 이번 주에 부각이 되는지가 중요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무역 전쟁, 관세 이걸 되게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8년도, 19년도 당시에 무역 전쟁이 벌어지는 국면에서 미국은 출발할 때 100이었다면은 120 가까이 해서 플러스가 났거든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증시는 제자리로 돌아왔고, 중국 같은 경우는 한 95%까지 회복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 기간 동안에 회복한 게 8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5% 정도는 그때 당시보다 밀려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약했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관세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투자들이 특히 외국인 투자들이 그걸 시작도 안 됐는데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 거야 라고 해서 들어오면 좀 대형주 장사가 좀 제법 강하게 펼쳐지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 외국인들이 컴백이 안 된다면 그냥 깨작깨작 기관들의 어떤 매수 종목으로 종목 장세만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주 외국인들의 어떤 흐름을 좀 보면서 업종별 대응을 좀 차분하게 해보되, 큰 흐름에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시작하고 연기금이 매수할 때는 하락 쪽 배팅에서 먹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종목 장세 정도는 전개가 된다라고 봐서 종목별 수급 동향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